자, 오늘 노이즈 시설 용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편의 시설 제일 어렵죠. 이것 때문에 항상 허가가 밀리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아예 허가조차 받을 수 없어서 부동산 또는 건물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자, 정말 자세히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내가 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주차 꼭 구역이 필요한데요. 장애인 주차 라인은 지금처럼 파란색과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갈색 이랬는데 이게 현행법이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휠체어를 같이 그려놓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지키셔야만 합니다. 자, 세로 길이는 5m, 가로 길이는 3m 폭이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는 주차가 아니라 벽으로 옆으로 들어가는 주차라면은 6m 폭을 길게 빼줘야 되고, 이 조그만한 휠체어 그림도 옆에다가 그려놔야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뭐 주차 라인은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죠. 자, 이렇게 장애 주차 라인을 잘 그린 다음에는 반드시 이 벽면에다가 벽부형 또는 이렇게 세워지는 스탠드형을 하든지 해서 문구가 들어간 장애 전용 주차구역 경고판을 붙여야만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구, 이게 그대로 쓰여야만 됩니다. 이게 옛날하고 좀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를 얼마가 나온다, 뭐 방해하는 행위는 어떻다, 이 말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에는 여기가 뭐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면 화성시 무슨 과 해서 번호까지 다 적어 놓으셔야만 되고요. 이것도 그냥 막 붙이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 표지판의 밑면이 1.5m에 이르게끔 정확히 붙이셔야만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점자 블럭인데요. 점자 블럭은 이렇게 바깥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1층 주출입구 앞에 문을 경계 기준으로 30cm를 띄고 문 폭만큼 점자 블럭을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외부에 있는 점자 블럭을 할 때는 바닥에 박아 넣는 타일형 매립식 점자 블럭을 사용해야 하고요. 문이 2개라면 바깥에도 설치하고 안쪽에도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 앞에도 반드시 점자 블록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기준은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아래 부분 30cm를 띄고 2장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화장실이면 화장실 표지판 기준 아래 30cm를 띄고 점자 블록 2장, 이런 식으로 표지가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반드시 30cm를 띄고 점자 블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내 점자 블록을 할 때는 매립형이 아니라 ABS 재질, 그 플라스틱 같은 건데요. 이렇게 4군데 피스로, 못으로 박아서 넣는 ABS 재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든 실내, 거실 내부에는 점자 블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으로 거실,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거실은 점자 블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엘리베이터인데요. 노이자 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에는 반드시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어야만 합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스위치에 점자가 있을 것,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조작반, 기본 조작반 외에 휠체어를 타고 누를 수 있는 높이의 조작반이 있을 것, 그리고 음성으로 안내가 가능할 것, 그리고 38mm 두께의 원형 이 안전바가 3면으로 둘러져 있을 것, 또 뒷면에는 거울이 위치할 것, 이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평균 15인승 이상으로 해야만 하고요.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폭 역시 90cm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건물에 이런 엘리베이터가 없고, 뭐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거나 장애인이 아니면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엘리베이터 회사에 요청해서 개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적지는 않죠. 보통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매우 까다로운 실내 기준을 한번 볼 텐데요. 가구가 없는 벽면에는 다 이렇게 아까 말한 38mm 두께의 안전바를 벽면에 설치해야만 하는데요.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이 봉의 윗면이 90cm에 이르는 높이, 85에서 90cm에 이르는 높이에만 설치를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뭔가 좀 어색한 게 있는데, 뭐가 어색하냐면 바로 손잡이에요. 손잡이 높이가 되게 낮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손잡이 높이는 우리 명치나 배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데 멀리서 보시면 되게 낮게 달려 있죠. 노이자 시설에 있는 문의 손잡이는 이렇게 수직형으로 해야만 하고요. 이 수직형 손잡이의 센터 부분이 바닥에서부터 85cm 높이 정도에 위치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 손이 옆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5cm 정도 간격을 띄어야만 하고요. 아주 까다롭죠, 여러분. 그리고 이 문 옆에는 무슨 실인지 점자로 만들어서 붙여야만 합니다. 이 점자의 높이 역시 바닥에서부터 1.5m 높이에 위치해야 하고 문 손잡이가 있는 쪽 벽면 1.5m 높이에 설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벽면이 없어서 내가 부득이 여기 설치해야만 한다.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해요. 뭐 물론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재활치료실 써 있는데 이런 거는 추가로 얼마든지 다셔도 돼요. 하지만 이 점자로 된 이 표기를 여기다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경사로 기준인데요.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제일 많고요. 자, 뭐냐면 출입구가 어떤 출입구가 됐든 이 노유자 시설로 하고자 하는 건물의 1층 주출입구나 아니면 이 노유자 시설 내부에 있는 어떤 출입구가 됐든 턱이 생기면요, 높이가 생기면 그 높이에 비례한 만큼의 경사로를 뽑아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안에다가 화장실, 목욕실 뭐 이런 걸 만들다 보면 당연히 방수를 하기 때문에 10에서 20cm 정도 높이가 일반 땅보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목욕실까지는 괜찮지만 화장실은 의무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올라가 버리면 예를 들어 10cm가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곱하기 1.8 한 길이만큼을 뽑아줘야만 합니다. 자, 근데 곱하기 1.8이라 그러면 엄청난 길인데요. 1.8m면 사실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1.8m짜리 경사를 뽑다 보면 이렇게 실내 같은 경우는 거실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걸리적거리고 위험하죠. 이게 만약에 1층 주출입구 바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건물 앞에는 보도블록인데 그 보도블록을 침범해서 경사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또 1층은 내 것도 아니고 임대로 들어왔고 또 한 층이 다 내 거라 할지라도 이 1층 여기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고 애초에 그 건물에 진입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있는 게 완화 규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가 보도블록이니 침범할 수 없다. 또는 여기는 거실이니 너무 위험하다. 이런 식이니까 1.8이 아니라 곱하기 1.2까지 완화를 해서 경사로 길이를 좀 줄여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완화 신청을 근데 뭐 이건 좀 건축사들이 똑똑해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돼요. 미리 신청을 해서 넣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FM대로 다 1.8이라고만 돼 있고 완화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효벤트처럼 이런 데만 다 아는 거지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사실 1.8과 1.2, 60cm면 굉장한 차이거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완화 규정을 받은 1.2m예요. 옆에서 보실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길이를 차지하고 이 공간이 다 죽어버렸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 건물이 너무 하고 싶어. 1.2m를 해도 보도블록을 침범해버려서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 하고 싶어. 그랬을 때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도블록을 침범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법대로 못하니 뭐 한 30cm, 한 50cm만 경사로 길이를 빼고 그 대신 양옆으로 뭐 핸드레일을 하고 뭐 비상 초인종 벨을 만들어서 우리 시설이 몇 층에 있든 그 초인종을 통해 어르신을 도우러 나올 수 있고 등등을 뭐 다 설치하겠다. 뭐 정 안 되면 여기에 지하철에 있는 이동식 리프트 같은 거 그런 거라도 설치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도면이나 이런 걸 다 그려서 시청에 있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주무관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그 주무관이 5명의 전문가 심의위원들을 모집을 해요. 여기서 어디 몇 번 집원 주소에서 용도 변경 노유자 하는데 법대로 하기 어렵대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더라. 그걸 통과시켜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자기네들끼리 회의합니다.
전문가는 무슨 뭐 사회복지과 교수 뭐 하는 사람들, 사실 경험은 없는 사람들인데 비슷한 사람들 모아다가 그냥 물어봐요. 여기서부터는 법이 아니라 주관이에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그냥 해주지 뭐 그러면 통과하는 거고요. 안 돼, 무조건 법대로 해야 돼, 그럼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사로 부분 가장 어렵고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렇게 경사로나 계단을 만들 때는 또 이 핸드레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모든 핸드레일이 그렇듯 땅에서부터 이 핸드레일의 상단이 90cm를 넘지 않게 85에서 90cm 사이에 위치하게끔 설치하시고, 핸드레일의 시작점은 평행하게 30cm를 뺀 다음 아래를 꺾어줘야 하고요. 올라감이라고 하는 점자 표시가 된 이 스티커를 붙여줘야만 합니다. 이 점자 표시는 또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45도, 왼쪽은 왼쪽으로 45도, 이런 거 다 일일이 붙여줘야만 해요. 굉장히 까다롭죠, 여러분.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화장실 보실까요? 화장실 때문에 허가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애초에 뭐 그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공용 화장실을 장애인으로 개조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화장실의 점자 표지도 바닥에서부터 1.5m의 센터가 위치하게끔 하고, 들어가서 보시면요, 새롭게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 때의 규격은, 자, 깊이 세로 2m, 폭 1.6m의 장애변기 1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진 1개가 바로 허가에 필요한 장애인 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 공간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엄청 넓죠? 이 엄청 넓은 공간이 변기 하나 쓰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비실용적이기도 하죠. 여기 뭐 고무장갑이 있는데, 자, 우선 장애 변기에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벽면이 아닌 쪽에는요, 상하식 안전바를 설치해 줘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뭐 좌우식도 있었어요. 근데 상하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아무데나 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다 그 치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이 상단 높이가 70cm 오게끔 설치를 하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 변기의 센터에서 안전바가 35cm를 벗어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 옆에는 L자형 안전바를 해야 되는데, 이 위로 상단으로 뻗은 건 90cm, 옆으로는 60cm짜리를 쓰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다 말씀드리냐면, 옛날엔 이게 60에 60cm였어요. 그래서 옛날 거 그냥 갖다 붙이면 허가 안 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바닥에서 70cm 높이에 맞춰 설치하시고요. 이렇게 해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변기에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지만, 센서, 반드시 센서여만 돼요. 앉았다 일어나면은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센서를 설치해야 되고요. 이렇게 변기 자체를 센서용으로 애초에 안 나온 거는 내리고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 속에 보이는 제품인데요. 그걸 여기다가 센서를 부착하면은 그 센서가 사람 신체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이 버튼을 누르게끔 하는 장치예요. 자, 그걸 설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상벨 요 위치에 하나, 2개 설치하셔야 됩니다. 요 위치에 하나, 바닥에서부터 20cm 위에 하나, 이렇게 꼭 비상벨 설치해야 되는데, 왜 2개냐면 만약에 넘어졌을 때 저 위에 있는 게 손이 안 닿으니까 바닥에서 20cm 높이에 비상벨을 하나 더 두어라 하는 얘기고요. 그럼 제가 항상 욕하는 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 노인시설인데 왜 영유아 기저귀 거치대를 다냐고요. 이걸 꼭 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바닥에서 40cm가 밑면에 되게끔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뭐 어린이 장애인 시설 뭐 이런 데만 하는 게 맞아. 근데 노인 시설이잖아. 그럼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봐줘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 정해진 대로 무식하게 하라 그럽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요. 이거 값만도 당연히 5, 6만 원 하고, 사람 불러 설치하고 벽 타일 뚫고 뭐하고 하면 그냥 10몇만 원 후딱 버리는 거예요. 장식품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한 행정입니다. 자, 잠깐 말이 샜는데요. 이 장애인 화장실을 들어가는 입구는요, 반드시 90cm 이상 개방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접이식 문이나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거의 1.1m가 확보가 되게끔 뭐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장애인 화장실의
규격 사이즈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여자 화장실이고요. 남자 소변기도 규정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남자 소변기도 안전바를 이렇게 달아 주셔야만 하고요. 남자 소변기도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센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85cm 상단이 위치하게끔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참 하다 보면 열받는 게 있어요. 이 소변기 안전바는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위에 요거 있죠. 요게 항상 소변기 센서에 걸려요. 이 소변기 센서가 우리도 걸려서 지금 강제로 높여 놓은 거예요. 보통은 한 제품으로 나오는 소변기 세트가 딱 요 바 위치에 걸려 있어서 물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 센서가 바를 인식해서. 이런 것도 개선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뭐 이걸 의무로 하면은 센서가 규격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거를 바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유격을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냥 안 해요. 지금 설명드린 모든 안전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규격 그 오차 범위가 바로 2cm입니다. 2cm 여러분. 이 바 높이를 예를 1.5m에 해야 되는데 1.5m 못했어. 그럼 그걸 2cm까지만 허용하고 그걸 넘어서서 낮게 달거나 더 높게 달면 허가 안 내줍니다. 다시 하라 그럽니다. 복잡하죠?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장애 편의설을 다 맞춰야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가 꼭 필요한 거고 확실한 전문가에게 시공을 의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